계속하지 그래. 남편이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속옷 차림이었고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더니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게 끝일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1시간 후 남편이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자전거 체인이었어요. 새벽 4시까지 저는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관 제복을 입은 형님과 제가 본 적 없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지금 남편은 새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빚만 남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25 윤서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예요.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썰렁합니다. 남편 민석이는 26살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예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거였어요. 민석이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저는 꼭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민석이는 첫 만남부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목표가 확실한 남자잖아요.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민석이는 성실했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어요. 민석이는 여행 내내 공부 걱정을 했습니다. 시험이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민석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민석이는 그저 공부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주말에 영화 볼까? 시험 끝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험이 중요하니까요. 합격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민석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붙으면 돼. 제가 위로했지만 민석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번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민석이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한다고 인사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민석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혼자 TV를 봤습니다. 잠자리도 달라졌어요. 민석이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건가? 아파트는 추웠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보일러를 틀어도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싫어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는 분명 거기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핸드폰을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SNS를 하고 댓글을 달고 누군가의 일상을 구경했어요. 그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역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해시태그를 눌렀습니다. 운동, 헬스, 트레이너.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정우. 30살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어요.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팔로우를 눌렀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우가 제 팔로우를 받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와 있었어요. 정우가 저를 팔로우 백했고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봐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우의 스토리가 올라올 때마다 봤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회원들과 웃는 사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영상. 그는 항상 밝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우가 제 스토리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올린 저녁 메뉴 사진이었습니다. 요리 잘하시네요. 짧은 댓글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운동, 음식, 날씨 같은 거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정우는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작은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민석이는 저한테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PT 무료로 받아보실래요? 저는 고민했어요. 만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첫 만남은 헬스장이었어요. 정우는 사진보다 더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떨렸어요. 결혼하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운동은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친절했어요. 자세를 고쳐주고 응원해주고 웃어줬습니다. 운동 끝나고 정우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정우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됐다고 했어요. 아내는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요즘 대화가 없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요. 2달쯤 지났을 때 정우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오는 메시지가 많아졌어요. 지금 뭐 해요? 저녁 드셨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솔직하게요. 민석이는 옆에 있어도 저는 외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석이는 역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정우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윤서 씨한테 관심 없으세요? 저는 화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정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솔직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그날 밤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울컥했습니다. 윤서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저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민석이 모르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제게 빛이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어요. 내일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야.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남편이 집에 없어요. 정우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저도 내일 오후에 시간 돼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래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정우가 왔어요. 저는 샤워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평소 안 입던 원피스를 입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우는 와인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정우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늑하네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윤서 씨, 네, 외로우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민석이는 현관에서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정우는 급하게 옷을 찾았습니다. 민석이는 그냥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계속하지 그래. 민석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천천히요. 저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미안해요. 저 먼저 갈게요. 정우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체인이었어요. 민석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체인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앉아. 목소리는 낮았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민석이는 체인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발목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체인은 차가웠습니다. 발목에서 소파 다리로 연결됐어요.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민석이는 저를 내려다봤어요. 움직이지 마.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발목을 잡아당겨 봤어요. 체인은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잘못했어. 방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실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거든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웠습니다. 민석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밤 9시쯤 됐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나왔어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어요. 민석이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정우아의 메시지를 보고 있구나. 민석이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천천히요.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 민석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3개월 전이야.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당신이 날 외롭게 해서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넌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추웠어요. 이불을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 쿠션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아파트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지요. 따뜻한 집으로요. 저는 여기 묶여 있는데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배는 더 이상 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아팠습니다. 화장실은 포기했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나왔어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놓았어요. 마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목이 축여졌어요. 민석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후회해? 응, 진짜? 응, 진짜야.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늦었어.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늦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어요. 발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체인이 발목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우를 만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석이를 만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외로웠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는 없었어요. 민석이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관심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쉬운 길로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다 깼다 반복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정우가 나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요. 정우가 사라졌습니다. 깨어보니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핸드폰이었어요. 민석이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형이요? 민석이 형은 경찰관이에요.
응, 지금 집으로 좀 와줄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급한 일이야. 민석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곧 형 온다. 저는 떨렸어요. 왜 형을 불러?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맞으시죠? 혜진이요? 정우 아내 이름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남편분 일인데 지금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끝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무엇이 올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문을 열었어요. 형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형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무 중이었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형이 물었어요. 민석이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형의 시선이 제게로 왔어요. 체인에 묶인 제 발목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형, 저 사람 좀 봐. 민석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석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불륜이요. 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민석이를 봤어요. 확실해? 어제 집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윤서야, 그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문을 열었어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정우 아내요. 혜진은 마른 체구의 단발머리였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혜진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이 따끔했어요. 혜진이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왜요? 왜 남의 남편을? 혜진이 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결혼한 지 4년이에요. 4년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일어났어요. 민석이를 봤습니다. 남편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민석이가 핸드폰을 건넸어요. 정우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됐습니다. 여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어디야? 전화 너머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요. 집이야, 왜? 거짓말.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지금 당신 애인 남편 집에 와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혜진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일어났어요.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정하세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진정해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혜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형도 일어났습니다. 민석이를 봤어요. 민서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이가 돌아봤습니다. 이혼이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형은 저를 봤습니다. 윤서야, 내가 뭐라고 하겠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도 나갔습니다. 민석이와 저만 남았어요.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어요. 체인이 풀렸습니다. 발목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씻고 나와.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뜨거웠지만 몸은 차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 때린 자리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저인가요? 남의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왔어요. 민석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여기 서명해.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봐. 민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아파트는 민석이가 갖는다. 제 짐은 일주일 안에 빼야 한다. 서명해.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윤서. 민석이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 응. 민석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로 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묶여있던 그 자리요. 체인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제 발목에 감겼던 그 체인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나 봅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딱 한 줄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를 삭제했어요. 모든 대화 내용도 지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쳐다봤어요. 어제와 똑같은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이혼녀가 됩니다. 불륜녀가 됩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됩니다.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됩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시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혜진의 눈물이요. 민석이의 차가운 표정이요. 형의 실망한 눈빛이요. 그리고 제 자신이요. 체인에 묶여있던 제 모습이요. 저는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그게 제 전부였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민석이와 함께 산 것들은 두고 갔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나간다.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2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올 곳이에요. 문을 닫았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다였어요. 창문은 작았습니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쳐다봤어요. 회색 벽이었습니다. 이게 제 새 집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혼한 걸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물었어요. 윤서 씨, 요즘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눈만 감으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요. 혜진의 눈물이요. 채인이 발목을 조이던 느낌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월세 35만 원, 이자 40만 원, 생활비. 제 월급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게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요. 살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말했어요. 윤서 씨, 혹시 전 남편 아니야?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SNS였어요. 민석이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민석이와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합격 축하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합격했나 봅니다. 그리고 새 여자를 만났나 봐요. 동료가 물었어요. 이혼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석 달 전이요.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석이의 웃는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요. 아니, 저 없이 더요.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이가 행복해서 슬픈 건가요? 아니면 저만 불행해서 슬픈 건가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요. 이혼했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단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혜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처럼 고시원에 사나요? 저처럼 빚에 시달리나요? 저처럼 매일 울고 있나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어요.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약속 시간을 착각하고 전화를 잘못 받았습니다. 상사가 불렀어요. 윤서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은 이해해요. 근데 회사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 차려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요? 어떻게요? 6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어요. 작년 이맘때 정우를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기만 했어요.
고시원 보일러는 약했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민석이의 SNS를 봤습니다. 또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민석이와 그 여자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고시원은 방음이 안 됐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됐을까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외로웠다는 게 이유가 될까요? 민석이가 저를 외롭게 했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정우를 만나기로요. 집에 부르기로요. 그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결과도 제 몫이에요. 지금 이 빚도요. 이 좁은 방도요. 이 외로움도요.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머리는 푸석푸석했습니다. 이게 저예요. 윤서예요. 25살이에요. 불륜녀예요. 이혼녀예요. 빚쟁이예요. 저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때리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왜 참지 못했냐고요? 왜 민석이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봐야 했어요. 이 추악한 제 모습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내일도 웃어야 해요.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요. 언제쯤일까요? 5년? 10년? 알 수 없어요. 그냥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요. 그날로요. 저는 뭘 할까요? 정우를 만나지 않을까요? 민석이한테 먼저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후회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냥 살아야 합니다. 이 벌을 받으면서요. 평생요. 외로움이 저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조차 익숙해졌어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망가뜨린 인생이니까요.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벌이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냥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요. 모레도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만든 현실이요. 저는 지금도 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고 있어요. 여전히 혼자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예요. 평생요.